자, 3단원 유전정보의 흐름 봅시다. 자, 유전정보는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어디에 담아져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DNA에 유전정보가 담아져 있다라고 알고 있죠. 자, 이 유전정보에서 유전자를 뭐라고 하냐면, 이 유전자가 이 유전정보의 특정 부분을 담고 있는 거고, 이 유전자가 발현이 된 게 바로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형질이라고 불러줘요. 자, 그래서 유전은 부모에게서 자손에게 유전자가 전달되면서 이루어지고요. 유전자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핵 속에 DNA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DNA는 수많은 유전 정보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특정 형질을 나타내는 부분을 뭐라고 불러준다? 유전자라고 불러줘요. 그러니까 형질을 결정하는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유전 정보가 저장된 DNA의 어떤 특정 부분을 바로 유전자다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형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형태, 표현형으로 나타나는 게 형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으로 치면은 완두 중에서 둥근 완두, 주름진 완두, 녹색 완두, 황색 완두, 이런 게 형질이고요. 사람으로 치면은 쌍꺼풀, 외꺼풀, 곱슬머리, 생머리, 그 다음에 불리형 귓불, 부착형 귓불, 이런 것들이 표현형으로 나타나는 게 형질이고, 그 다음에는 이 형질을 결국엔 표현이 되기 위해서 뭐가 만들어져야 되냐면은 단백질이 합성이 돼야 돼요. 결국에는 이 단백질이 합성이 돼야 되고, 이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 정보가 바로 뭐예요? 유전자예요.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 정보가 유전자고, 이 정보는 어디에 들어있다? DNA에 있는데, DNA에서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어떤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고, 여기가 형태를 결정하는 유전자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부분에서 형태에 관한 단백질을 합성을 한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 그 부분이 형태 유전자. 색깔을 결정하는 단백질 합성을 한 정보가 들어있다. 그럼 색깔 유전자. 뭐 사람 같은 키 유전자, 피부색 유전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형질을 결정하는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 정보가 들어있는 부분이 바로 뭐다? 유전자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DNA 한 분자에는 여러 개의 유전자가 들어있고요. DNA는 세포의 핵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DNA는 단백질과 함께 염색사를 구성을 하는데, 여러분들 염색사가 세포 분열할 때 응축돼서 뭐가 돼요? 염색체가 되는 건데, 평소에는 염색사의 형태로 어디 안에 들어있어요? 핵 안에 들어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염색사를 구성을 하는 건 뭐냐면, 요 DNA랑 여기 단백질이라고 돼 있는데, 이 단백질이 무슨 단백질이냐면 정확한 명칭은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히스톤 단백질이랑 DNA가 합쳐져서 뭉쳐지면 이렇게 실처럼 되어 있는 형태가 나타나거든요. 이걸 뭐라고 불러준다? 염색사라고 하고, 또 염색사가 세포 분열할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응축돼요. 그래서 염색사는 응축돼서 염색체가 되는데, 언제 응축됩니까? 세포 분열 시에. 세포 분열 시에 응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형질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의 눈동자 색깔, 머리카락과 같은 생물이 나타내는 독특한 특성, 이게 뭐 외형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내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갈색 유전자, 갈색 눈동자 유전자는 많은 양의 멜라닌 합성 효소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많은 양의 멜라닌 색소를 합성을 하면은 갈색 눈동자가 만들어지고, 더 많이 합성을 하면 뭐 검정색 눈동자가 만들어질 거고, 파란색 눈동자 유전자는 멜라닌 합성 효소가 적고, 따라서 적은 양의 멜라닌 색소가 합성이 되니까 파란색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에 따라서 눈동자의 색깔이 결정이 되는데, 이 색소를 합성을 하는 효소 자체가 뭐로 돼 있다? 단백질로 돼 있고, 이 단백질을 얼마나 많이 합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눈동자 색깔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이 세포 내 유전 정보의 흐름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유전 정보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DNA 안에 들어있어요. 즉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하는 거는 DNA는 유전 정보가 저장된 뭐예요? 원본이에요. 원본. 원래 데이터고, 그 다음에는 이 부분에서 모든 정보가 다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특정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데는 특정 유전자만 필요하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필요한 정보가 저장된 부분을, 이 부분이 뭐예요? 유전자를, 그러니까 DNA는 언제 빼고는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세포 분열할 때 빼고는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DNA에서 갖고 있는 유전자를 어디에다가? RNA에다가 일부 복사를 해서 단백질로 합성되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유전 정보의 흐름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DNA의 유전 정보의 일부가 RNA로 이렇게 복사되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은 전사라고 얘기합니다. 전사. 그러니까 DNA의 일부 정보만 RNA에다가 복사를 해서 전달해줘요. 그러면은 이 RNA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대로 누가 세포에서 앞에 세포 속 기관에서 배웠던 리보솜에서 RNA가 갖고 있는 정보대로 뭘 합성을 합니까? 단백질을 합성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 과정을 뭐라고 불러준다? 번역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단백질이 합성이 되려면 DNA가 RNA한테 유전 정보의 일부를 전달해주는 무슨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전사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RNA의 정보대로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 번역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과정을 거쳐야 단백질이 합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전사 과정은 어디서 일어나요? 핵 안에서 일어나요. 그럼 RNA는 핵 공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와서 번역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리보솜이 있는 세포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DNA는 스스로 다시 복제를 합니다. DNA는 스스로를 복제하는데 언제 복제하냐면은 세포 분열할 때 복제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복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중학교 때 세포 분열할 때 보면 요것도 뭐예요? 염색체예요. 근데 얘가 복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렇게 돼요. 차이가 뭐예요? 염색 분체 양이 몇 배로 늘어났어요? 2배로 늘어나게 됐죠. 그렇죠? 염색 분체 양이 이렇게 2배로 늘어나게 되고, 요 정보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DNA를 복제를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염색 분체를 하나 이렇게 더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복제한다? 세포 분열할 때 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DNA 유전 정보가 RNA로 전사가 되고, 이 RNA 유전 정보에 따라 뭐가 번역이 되면서 아미노산이 번역이 되면서 단백질을 합성을 해주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단백질은 아미노산을 결합시키는 거잖아요. 펩타이드 결합을 시켜주는 건데, 이 번역 과정에서 아미노산의 개수, 종류, 배열 순서가 바로 저장되어 있는 게 뭐다? 유전 정보예요. 그러니까 유전 정보는 어떤 특정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데 필요한 아미노산이 몇 개 필요하고, 그게 어느 종류가 있어야 되고, 그게 어떤 배열 순서대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뭐다? 유전 정보다, 또는 유전자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유전자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단백질 합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뒤로 넘어서, 그럼 이 유전 정보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암호화돼서 돼 있어요. 암호. 그래서 유전 정보는 암호화가 돼 있는데, DNA 유전 정보는, DNA에는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뉴클레오타이드 했잖아요. 그렇죠? 뉴클레오타이드 했었을 때 DNA를 구성하는 염기 뭐뭐 있어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에서 상부적으로 이렇게 결합이 돼 있잖아요. 그죠? A는 T하고만, G는 C하고만 결합이 돼 있는 이런 형태로 돼 있고,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및 배열 순서가 바로 DNA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전자마다 어떤 단백질을 만드냐에 따라서 필요한 아미노산의 종류와 개수와 배열 순서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단백질을 형성을 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이 유전 아모는 DNA를 이루는 염기인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중 몇 개가 3개가 하나의 단위가 되어 아미노산을 지정을 한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우리 몸에 있는 아미노산의 종류가 몇 개냐면은 20개예요. 20가지 아미노산이 존재를 해요. 우리가 섭취하는 아미노산의 종류가 20가지예요. 그런데 단백질을 합성을 할 때는 결국에는 이 20가지 아미노산을 어떻게 돼요? 다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미노산을 이 DNA 유전자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지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아미노산이 어떻게 와라 라고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봐봐. 여러분들 염기가 몇 종류예요? A, T, G, C 해서 4종류의 염기가 있어요. 그리고 지정해야 되는 아미노산은 몇 개예요? 선생님 방금 몇 개가 있다라고 했어? 20개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봐봐. 염기 1개가 아미노산 1개를 지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몇 종류 지정이 가능해요? 염기 하나가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몇 종류 지정할 수 있어? 염기 하나가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을 해. 아미노산은 지정해야 되는 아미노산은 20개야. 근데 염기 하나가 아미노산 1개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몇 개 지정이 가능해요? 4개죠. A 하나, T 하나, G 하나, C 하나. 그럼 지정할 수 있는 아미노산이 몇 개까지밖에 안 돼요? 4개. 그러니까 암호해서 지정할 수 있는 아미노산이 4종류밖에 안 돼요. 근데 아미노산은 몇 종류예요? 20종류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모자라죠. 몇 개가 모자라요? 16개가 모자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좀 더 조합을 많게 하려니까 2쌍이 2개 한 쌍으로 2개가 1조가 돼서 지정을 하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조합이 몇 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염기 2개가 1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합이 어떻게 가능해? AA 뭐 이렇게 AT, AG, AC 또 그 다음 뭐가 돼요? TG, TC T도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GG, GA, G, T, G, C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죠? 그럼 총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와요? 16가지가 나오죠. 4 곱하기 4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2개 1조가 되면 이 앞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염기 종류 4가지. 중복이니까 여기도 4가지. 그럼 총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16가지의 조합이 가능하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래도 모질라죠. 16가지가 몇 개 지정해야 되니까 20개 지정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모자라잖아요. 그쵸? 남으면 상관이 없는데 모자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 1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3개 1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염기 3개가 한 조예요. 이 한 조가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을 해보면 3개가 1조가 되어버리면 총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오냐면은 4 곱하기 4 곱하기 4가 되니까 몇 가지가 나와요? 64가지의 조합이 가능하죠. A부터 C까지. 물론 중간에는 뭐 AT, G, AT, C, AG, C 이렇게 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치? 그러니까 총 64가지의 조합이 가능하면 이 64가지가 20개를 충분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정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이 유전 아모는 DNA 염기는 4종류로 3개씩 조합을 이루면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3염기 조합, 다른 말로 3개가 하나를 지정을 한다 해서 트리플렛
코드. 네, 이렇게 불러줘요. 염기 3개가 하나의 조합을 이루면서 총 64가지의 조합을 만들고 이 64가지의 유전 암호가 20가지의 아미노산을 지정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미노산 종류가 이번에 모자라니까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려는 염기 조합이 여러 개가 될 수가 있겠죠.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따라서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DNA에 연속된 3개의 염기 조합을 3염기 조합 또는 트리플렛 코드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염기가 쭉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ATA 끊고 GAA 끊고 GGC 끊으면 ATA라고 하는 염기는 아미노산 1번을 지정하고 GAA는 2번 아미노산 2를 지정하고 GGC는 3을 지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정하는 아미노산의 종류를 어떻게 돼요? 바꿔가게 되는 겁니다. 저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염기 암호의 조합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DNA 안에서 염기는 어떻게 결합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상보적 염기가 결합을 하고 있다고 했죠? A 옆에 누구 있어요? T. T 옆에 A. G 옆에 C. C 옆에 G. 다시 T 옆에 A. 이런 식으로 상보 결합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RNA가 전사가 일어날 때도 상보 결합으로 상보적으로 전사가 일어나거든요. 상보적으로 전사가 일어나는데 보세요. 대신에 RNA는 갖고 있는 염기가 A, 아데닌, 유라실, 구아닌, 사이토신이란 말이에요. 뭐가 없어요? 티민이 없어요. 타이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사가 될 때 어떻게 돼야 되냐면 보세요. DNA G 반대편에 누가 와야 돼요? C 반대편에는 G가 와요. RNA에. DNA의 G 반대편에는 RNA에 누가 와요? C가 와요. T 반대편에는 A가 있으니까 A가 오는데 A 반대편에는 뭐가 없어? T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신 누가 와요? U가 와요. 그래서 DNA하고 RNA는 전사가 일어날 때 상보적으로 일어나긴 하는데 GC는 대응이 되는데 T 대응은 A고 A 대응은 타이밍이 없기 때문에 누가 와야 된다? 유라실이 와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가 예를 들어서 구성이 A, T, T, G,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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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A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DNA야. 그러면 DNA에서 RNA로 전사가 일어나면 RNA는 여기 어떻게 와야 돼요? U, A, A 반대편에 여기 누가 와야 돼? C,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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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U 네, 이렇게 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결국에 알겠어? 상보적으로 전사가 일어나는데 타이밍 대신 누가 와야 된다? 유라실이 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유전 정보는 전사와 번역 과정을 통해 단백질이 합성이 되고요. 이 단백질의 특정 형질이 나타나게 되는 게 바로 유전 형질이 발현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방금 설명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DNA의 3개의 염기 조합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3염기 조합 이렇게 불러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3염기 조합 여기서 보면은 이게 뭐로 돼 있냐? ACC ACC 그 다음에는 누구야? ATA 그 다음이 CCG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전사된 RNA의 3개의 염기 조합을 뭐라고 하냐면 코돈이라고 불러요. 코돈. 그러니까 여기서 전사가 되면 뭐가 돼요? UGG, UAU, GGC. 전사된 3개의 RNA 염기 조합을 코돈이라고 하고 실제로 이 코돈이 뭘 지정을 하는 거예요?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정을 하는 건.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요. DNA에서 RNA로 전사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유전자가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DNA의 유전 정보가 아예 처음부터 잘못되거나
아예 처음부터. 유전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여기서 전달되는 과정은 전사 때 잘못 일어날 수도 있고 번역이 잘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유전 질환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잘못돼서, 유전 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 유전 정보가 암호가 비정상적이 돼서 비정상 단백질이 합성이 되면은 그게 바로 유전 질환이에요. 원래 생겨야 되는 단백질이 아니라 원래 생겨야 되는 단백질이 아닌 그거와 다른 종류의 형태의 단백질이 생기면 그게 바로 뭐다? 유전 질환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 원래는 적혈구 모양이 어떻게 생겨야 돼요? 이렇게 원반형으로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낫 형태로 생기는 거는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비노증은 알죠? 피부 하얘지는 거. 호랑이 같은 경우도 백호, 백사장, 백까마귀 이런 것들이 알비노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생기는 거야? 멜라닌 색소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효소 이상으로 검정 오줌을 눈다거나 하는 페닐케톤요증. 네, 이런 것들이 유전자 이상, 유전병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유전 암호 있잖아요. 트리플렉 코드에서 코돈으로 전사가 되고 이 전사에서 단백질이 합성을 하는 이 과정에서 이 유전 암호는요, 거의 모든 생명체가 같은 방법으로 유전 정보를 저장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장하고 전달하는 방법이랑 대장균이 저장하고 전달하는 방법이 서로 어떻게 돼요? 같아요. 그러니까 세균, 단세포 세균과 사람이 동일하다는 소리는 결국 뭐냐면 거의 모든 생명체가 같은 유전 체계, 같은 유전 정보를 같은 유전 시스템을 사용을 해요. 암호화하고 그다음에 번역하는 과정을. 그렇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뭐냐면은 공통 조상이 등장한 이후에 계속해서 자손을 만들고 다양한 생물로 진화해 왔다.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동일한 유전 암호 체계를 갖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 그러면 이 뒤에 보면 유전 정보의 흐름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코돈표예요. 그러니까 이게 코돈은 결국에는 뭐예요? DNA의 정보에 의해서 전사됐었을 때 3개의 코드가 바로 이 코돈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얘네들이 지정하는 아미노산 종류가 몇 종류예요? 20종류예요. 근데 보면은 하나를 지정하는 코돈이 몇 개가 있어요. 뭐 여러 개가 지정을 하죠. 왜? 아까 조합이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64가지의 조합이 나오는데 지정하는 아미노산은 몇 가지니까 20개니까 중복 지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자, 그래서 탐구 문제를 보면은 다음은 유전 암호의 원리다. DNA의 3염기 조합에 대응하는 RNA 염기 배열을 뭐라고 불러줘요? 코돈이라고 하고요. 연속된 3개의 염기 배열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을 해줍니다. 다음 유전 암호 체계에 대한 설명은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는 DNA의 염기 배열 순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트리플렉 코드가 뭘 지정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전사는 어디서? 핵에서, 번역은 세포 밖이 아니라 세포 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한 개의 3염기 조합이 몇 개의 아미노산을 지정을 해요? 한 개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3개가 아니라. 알겠죠? 자, 그래서 아미노산 유전 정보가 잘못돼서 질환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예를 보시면, 지금 보면은 정상적인 헤모글로빈 유전자는 거기 DNA 염기가 여기가 뭘로 되어 있어요? GAA라고 하는 코돈이 와서 아미노산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돌연변이가 돼버리면 여기 뭐가 옵니까? GUA라고 하는 코돈이 생겨요. 그러면은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어떻게 돼요? 달라져요. 그러면은 단백질이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달라져 버리니까 정상적인 단백질이 아닌 이상 단백질이 생기니까 정상적으로 이렇게 원반형의 적혈구가 아니라 남모양 적혈구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경우는 뭐냐면은 염기가 중복이 되던가 하나가 더 들어가던가 아니면은 빠져버려서 결실이 되던가
아니면은 순서가 바뀌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빠져버려도 다 밀려버리잖아요. 그죠? 하나가 더 들어와도 어떻게 돼요? 다 밀려버리죠. 원래 조합이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G, C, A, C, G, T, A, T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하나만 빠져버려도 원래 GGC였는데 GGA가 돼버리고 CAC였는데 ACG가 돼버리니까 아예 달라져 버리잖아요. 순서 자체가. 그러니까 한 개가 더 들어오든 빠지든 순서가 바뀌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 다른 조합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예 다른 뭐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떻다?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일종의 안전장치도 되어 있어요. 자, 봐봐요. 지금 류신을 지정하는 류신이나 프롤리를 지정하는 코드는 봐봐요. CUU, CUC, CUA, CUG 뭐만 같으면 돼요? 거의 앞에 두 개는만 같으면 뒤에가 다르더라도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거의 같죠? 그쵸? 그럼 이거는 결국 뭐냐면 하나 정도는 문제가 생기더라도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바뀌지 않는 일종의 안전장치예요.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해준다? 일종의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결국에는. 오케이? 자, 기초탄탄 문제 답 맞춰봅시다. 1번은 4, 2번에 2, 3번에 2, 4번에 4, 5번에 1, 6번에 3, 7번에 3, 8번에 4, 9번에 3, 10번에 3번입니다. 자, 질문 있으세요? 질문, 기초탄탄 문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내신 만점 문제. 1번은 2, 2번에 5, 3번에 4, 4번에 3, 5번에 2, 6번에 5, 7번에 4, 8번에 2. 자, 그 다음에 9번. 그림은 어떤 DNA의 염기 서열이다. 이 DNA로부터 전사된 RNA의 염기 서열을 쓰세요 라고 써요. 자, 그럼 DNA로부터 맨 처음에 뭐예요? TAC죠. 그럼 TAC면은 반대로 뭐가 와야 돼요? A, U, G. 그 다음에는 세 개씩 끊어서 보면 돼요. G, C, T죠. 그럼 어떻게 돼요? C, G, A. 그 다음에는 A, C, A죠. 그러면 U, G, U. 그 다음에는 누구야? TCA죠. TCA면은 A, G, U. 그 다음에는 CGA죠. 그럼 CGA면 반대로 어떻게 돼야 돼요? G, C, U. 그 다음에는 GTA죠. 맨 마지막이. 그러면은 C, A, U. 네, 이렇게 상보적으로 오면 되죠. 그러니까 반대로 A 맞은편은 뭐가 오면 되는 거예요? 타이밍이 없으니까 유라실만 와주면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이렇게 전사된 형태의 RNA를 쓰거나 RNA로부터 원래 DNA의 염기 서열을 구하는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자, 지금 가 과정은 뭐가 일어난 겁니까? 전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A는 RNA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뭐가 일어난 겁니까? 번역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B는 뭐가 되는 겁니까? 단백질에 해당이 됩니다. 가, 나가 일어나는 전사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핵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번역은 세포 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A와 B의 역할. A는 RNA죠. 그렇죠? RNA는 DNA의 유전 정보의 일부를 누구에게? 리보솜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단백질 합성을 위해서. 그 다음에 B, 번역은 결국엔 뭡니까? RNA, B는 단백질이잖아요. 그렇죠? 예, 단백질의 역할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하거나 또는 뭡니까? 형질을 발현시키는데 사용이 되는 게 바로 요 단백질의 역할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그림은 정상 적혈구와 남모양 적혈구를 비교해서 나타낸 겁니다. 이 그림을 근거로 남모양 적혈구가 나타나게 되는 원인은 결국 여기서 뭐가 하나가 바뀌었습니까? 염기가 하나가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즉 뭐의 변화로? DNA 염기 서열의 변화로 결국 뭐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정하는 아미노산의 종류가 바뀌게 돼서 바뀌게 돼서 비정상인 남모양의 적혈구를 요거죠 결국에는. 자 질문 7번. 네. 8번? 7번 8번 보자. 그림은 유전 정보에 따라 단백질이 합성이 되는 과정을 나타낸 거래요. 자, 위에 DNA를 보면은 위에가 전사된 RNA가 AUG,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UUA죠? 그럼 반대편에 DNA는 뭐 했어야 돼요? AAT가 와 있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결국에는. 그죠? 자, 그러면은 A와 B, A하고 B는 요거잖아요. 요 A, B는 요거죠. B는 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RNA에 해당이 되는 거고, A는 DNA에 해당이 되는 건데, DNA는 이중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RNA는 단일 사슬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자, 따라서 둘 다 나선 구조를 하고 있다는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기억에 들어갈 염기 배열은 그렇죠. AAT다. 맞네요. 한 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이 아니라 세 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게 되죠. 이거를 3염기 조합이라고 얘기를 했고, 돌연변이로 A의 염기 서열이 바뀌게 되면 당연히 여기서 전사된 UUA도 어떻게 돼요? 코돈이 바뀌니까 지정하는 아미노산도 바뀌죠. 따라서 그러면 단백질의 종류도 바뀌게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네. 질문 8번. 자, 다음은 생물체의 유전 정보에 대한 설명이래요. 코돈은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한 구조의 단세포 생물에서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진 다세포 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가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유전 암호에 해당이 돼요. 즉 GCA라고 지정이 된 코돈은 모든 생물종에서 알라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으로 번역이 된대요. 그러니까 다 모든 생명체가 공통적인 유전 암호 체계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모든 생명체가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해왔다라고 이해를 해주는 게 맞는 거죠. 결국에는. 따라서 몇 번? 2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3번. 네, 자, 세포 내 유전 정보에 대한 흐름으로 옳은 것은 RNA의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고 DNA는 이 반대로 바뀌었죠. DNA의 염기 3개죠. 3개 염기로 이루어진 RNA 유전 암호를 3염기 조합, 3개 염기로 이루어진 DNA의 유전 암호를 3염기 조합, RNA는 뭐라고 불러줘요? 코돈이라고 불러줍니다. 유전 암호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생명체에게 동일한 체계로 사용이 되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네. 염기의 종류가 같더라도 배열 순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AUA와 UAA는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어떻게 돼요? 아예 달라요. 알겠어요? 이 배열 순서도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질문 없어요? 네.